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너 같은 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거야. 고등학교 시절 저의 귓가에 늘 맴돌던 말이었어요. 그 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반의 한지민이었죠. 지민이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쁜 외모, 넉넉한 용돈, 명품 가방, 그리고 자신감까지. 그녀의 세계에서 저는 그저 없는 집 아이였을 뿐이었죠. 고등학교 3년 내내 지민이는 저를 괴롭혔어요.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그 아이의 말들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면 공부만 하는 찌질이라고 했고, 제가 어떤 꿈을 이야기하면 비웃으며 그건 너한테 불가능해라고 말했죠. 반 아이들 앞에서 저를 놀리고 제 옷차림을 조롱하고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특히 지민이가 가장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은 제가 무언가를 잘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반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온갖 악소문을 퍼뜨려 저를 낙선시켰죠. 지민이의 질투와 시기는 끝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그때 지민이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입시 결과가 발표되던 날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놀라움과 질투가 혼합된 표정을. 지민이도 좋은 대학에 갔지만 제가 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 후 저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취업했어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빠르게 승진했고 30대 초반에는 이미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살았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값진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작은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바쁜 직장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어느 날 남편이 회사 모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부부 동반 저녁 식사가 있어. 같이 가줄 수 있어? 저는 그날 약속이 있었지만 남편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어요. 사실 남편 회사의 모임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바쁜 것을 알기에 이런 자리에 저를 잘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알았어. 내가 일정을 조정할게. 어떤 자리야? 그냥 평범한 회식이야. 중식당에서 한다고 했어. 사장님 부부와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참석할 거야. 사실, 이번에 내가 승진 후보에 올라 있어서 남편의 말에 저는 반드시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고 이번 승진은 그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토요일 저녁, 저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바지를 입고 남편과 함께 모임 장소로 향했어요. 평범한 회사 모임이니 너무 차려입을 필요는 없었죠. 남편은 긴장한 듯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당신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오늘 자리도 잘 될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동네에서 꽤 알려진 중식당의 별실이 회사 모임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죠. 그리 크지 않은 회사였지만 직원들과 그 가족들로 자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이끌고 여러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고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남편의 회사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식당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더니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회사 사장 부부가 입장하는 순간이었죠. 여보, 저기 오시는 분이 우리 사장님이셔. 남편의 말에 저도 그쪽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장 부인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바로 고등학교 시절 저를 3년 내내 괴롭혔던 한지민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사장님 부인이야? 응, 한지민 씨야. 사장님이랑 대학 때 만나서 결혼했대. 왜? 혹시 알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우연이 있다니. 고등학교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의 남편 회사에 제 남편이 다니고 있다니요. 이건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응. 고등학교 동창이야. 남편에게 간단히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지민이가 저를 알아볼까? 알아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전히 그 오만한 태도로 저를 대할까? 저와 남편은 테이블에 앉았고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민이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뻤지만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더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우리 테이블로 다가올수록 저는 긴장이 되었지만 최대한 평범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침내 그녀가 우리 테이블에 왔을 때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환한 미소로 모두에게 인사를 했고 남편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김 과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지민이와 제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녀의 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정서연? 오랜만이네, 한지민.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민이는 빠르게 자세를 바로잡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경직되어 보였어요. 어머, 서연이 맞구나. 반갑다. 너 여전히 그대로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너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평범하구나라는 뜻으로 들렸죠. 김 과장님,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서연이는 공부만 하던 애였어. 근데 지금은 뭐해? 직장은 다녀.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저를 하대하는 것 같았어요.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침착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응, 직장에 다니고 있어. 뭐, 그렇겠지. 애는 있어? 아, 있을 리가 없겠다. 바쁘게 살았을 테니까. 우리는 아들 둘이야. 남편이 사장이라 그래도 편하게 살고 있어. 지민이의 뻔뻔한 자랑에 저는 그저 미소로 응대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기 생활과 집, 차, 휴가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은근히 제게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테이블을 떠날 때쯤 지민이가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없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남편 승진하길 바라면 나한테 잘 보여. 네 남편 승진은 내 손에 달렸으니까. 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이제 더 이상 고등학교 때처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한 장의 명함을 그녀에게 던지듯 내밀었어요. 참, 내가 뭐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지? 내 명함이야. 지민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그녀가 명함을 읽는 순간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며 명함을 다시 확인했어요. 상무? 너 여기서 일해?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는 금융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투자회사였고 특히 중소기업 투자 분야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응, 입사한 지 10년 정도 됐어. 작년에 상무로 승진했고 중소기업 투자 부서를 맡고 있지. 지민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의 남편인 사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여기 있었구나. 아, 김 과장님 아내분과 이야기 중이셨네요. 사장은 저를 보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민이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제 명함을 건넸어요. 사장이 명함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갑자기 허리를 숙이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상무님. 지민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사장은 아내에게 빠르게 설명했어요. 여보, 정 상무님은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회사의 중소기업 투자부서 상무야. 사실 우리 회사가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해 투자를 받으려고 한참 노력 중인데 그분이 바로 여기 계셨다니. 지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방금 전까지 제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그날 행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장은 저를 VIP처럼 대하며 회사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전문가로서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지민이는 그저 옆에서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많이 놀랐지? 사장님 아내분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정말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 걔가 나를 많이 괴롭혔거든.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당신 너무 불편했겠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근데 사장님이 당신한테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던데. 명함 보고 나서부터.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 세상 참 좁지? 일주일 후 남편이 회사에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가 승진했다는 소식이었죠.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해요. 남편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사장이 그를 사무실로 불러 승진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지민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대요. 사장은 동창들에게 연락해서 당시 상황을 확인한 후 아내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남편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는 정중하게 저녁 식사에 저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을 위해 참석하기로 했어요. 식사 자리에는 사장 부부와 저희 부부만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사장이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행한 괴롭힘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민이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상무님, 제 아내가 학창 시절에 상무님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는 게 믿기지 않더군요. 사장의 말에 지민이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할 말 있지? 지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 내가 너에게 한 행동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고 후회돼. 그때 내가 어리고 미성숙해서 남을 괴롭히는 게 잘난 척하는 거라고 착각했어. 용서해줘.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사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의 과거 행동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나 이미 그 상처는 많이 아물어 있었고, 이제는 그저 제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사장은 남편의 능력을 인정하며 회사에서 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와의 투자 협력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의 회사는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장으로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회사 내에서 인정받았고 1년 후에는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지민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고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가끔 저희 부부와 그들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지민이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중하고 배려심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저와 지민이가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이렇게 강렬한 반전을 가져올 줄은요. 무엇보다 가장 큰 승리는 제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충분히 강해졌고 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요. 그는 회사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고 저 역시 회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고등학교 시절의 그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제게 강인함과 끈기를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의외의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가끔 명함 한 장만큼이나 작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그날 건넨 명함 한 장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제 인생의 여정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가 가져온 반전은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